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강케빈이라고 하고요. 멀티플레이랑 비복스의 그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세션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세션을 좀 PPT로 작업을 해서 아마 그 제가 세션하는 중간에는 얼굴을 좀 감추고 네, 자료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제 두 가지 세션을 하루에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멀티플레이에 대해서 세션을 저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Q&A를 받고 그 다음에 비복스로 바로 넘어가서 그냥 그 중간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난 데브익스 세션들에 이제 참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 세션당 퀴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질문을 주신 두 분께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그리고 이제 그 유니티 쉐이더 책을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오늘은 한 세션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첫 번째 세션 끝나고 이 퀴즈를 하지 않고 그 두 개 다 세션이 마무리된 뒤에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세션 뒤에 한꺼번에 퀴즈를 좀, 그러니까 이 그 기프티콘 선물을 드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퀴즈를 중간에 준비하지는 않아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질문을 주신 두 분을 선택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멀티플레이 서비스 서버 호스팅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 호스팅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비복스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음성 채팅 솔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입니다. 이 비복스 역시 원래는 별도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비복스 역시 유니티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유니티의 서비스 중 하나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복스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게임에서 붙는 음성 채팅 솔루션 중에 전 세계 탑입니다.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하고 있는지는 여기에서 사실 대작들만 모아봤어요. 저희가 이거보다 더 많은 게임을 연동을 하고 있는데 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사용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LOL, 뭐 저희 포트나이트 이거는 심지어 에픽이죠. 네, 에픽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한 포트나이트 역시 비복스를 붙이고 있고요. 뭐 펍지, 오버워치, 뭐 월드 오브 탱크, 네, 상당히 많은 게임들. 아마 인게임 보이스가 있는 게임 중에 웬만한 대작이면 다 저희 비복스를 붙였다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보는 비복스. 비복스가 그럼 얼마나 많은 유저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인데, 비복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MAU죠. 한 달에 1억 2천만 명의 유저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 CCU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복스 CCU. 즉, 게임을 들어와도 비복스에 들어와서 음성 채팅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CCU로 잡지 않는데, CCU가 아니라 MAU로 잡지 않는데 저희는 매달 1억 2천만 명의 유저가 비복스를 한 번쯤은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억 2천만 명의 유저가 천억 분이죠. 천억 분 이상의 보이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복스는 아무래도 글로벌한 게임들에 붙어 있다 보니까 190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200개 이상의 게임 타이틀들이 저희 비복스를 붙여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엔진 아까 전에 멀티플레이랑 유사하게 이게 유니티에서 비복스라는 서비스를 인수를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유니티가 아닌 게임들도 많고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뭐 언리얼에 포트나이트도 있고 라이엇 게임즈에 LOL도 있는 것처럼 사실 저희 큰 고객 중에 유니티를 안 사용한 고객들이 더 많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 유니티 내에서는 이 모델을 바꿀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사용을 하던 언리얼을 사용을 하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엔진, 자체 엔진을 사용을 해도 저희 SDK가 전부 다 존재해서 손쉽게 붙이실 수 있고 인게임 음성 채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비복스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크로스 플랫폼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음성 채팅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음성 채팅을 구현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애를 먹으셨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크로스 플랫폼인데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손쉽게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이제 비복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 콘솔에는 뭐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SDK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스, 맥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모바일은 iOS, 엔드로이드 전부 다 SDK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비복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SDK를 제공을 해놨고요. 물론 이제 브라우저 게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제 브라우저 게임들이 있다라고 해도 비복스를 이제 뭐 굳이 음성 채팅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SDK는 준비를 해놨고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게임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 비복스 음성 채팅 붙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 SDK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동만 하시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혀가 꼬이네요. 크로스 플랫폼으로 보이스 채팅 경험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게임이 모바일이잖아요. 요즘에 사실 뭐 PC 게임 거의 뭐 제작 비용 때문에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콘솔은 조금 많이 개발하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는 현재는 대세는 모바일이다. 아직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바일 투 모바일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투 iOS 크로스 플랫폼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SDK가 됐든 뭐 iOS SDK가 됐든 사실상 음성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하나라고 보주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바일의 플랫폼상 크로스 플랫폼 보이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럼 한 가지 그 다음 질문을 주시는 게 음성 채팅 하면 뭔가 좀 네트워크가 좋은 환경에서만 제공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밴드위스를 잡아먹어서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모바일이 끊기지만 않으면 좀 느린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테스트 결과 네트워크가 11KB 정도 먹어요. 비복스 데이터만. 그래서 게임 데이터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먹지만 않으면 저희 음성 채팅 11KB면 사실 뭐 요즘 4G, 5G 시대에 거의 뭐 1%도 안 되는 트래픽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무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크로스 플랫폼만 되냐?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더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3D 포지셔닝 오디오예요. 그 3D 포지셔닝 오디오란 그 3D 월드에 다른 유저가 나랑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스 볼륨이 자동적으로 조율이 되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요즘 배틀로얄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배틀로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 다 이제 처음에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각자 다른 포지션으로 이제 떨어져서 싱글 플레이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뭐 루트 먹고 이제 싸움을 준비를 하실 건데 여기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어떤 다른 유저와 멀리 있으면은 이 유저의 음성 채팅, 이거는 그 발자국이랑 이런 거랑은 전혀 이제 별도입니다. 그 음성 채팅, 이 유저가 말하는 거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근데 내가 얘랑 왠지 싸우기는 싫다. 그러면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음성 채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기 누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성 채팅을 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뭐 작게 들리거나 크게 들리거나 할 겁니다. 상대방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지금 뭐 너랑 싸우기 싫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뭔가 채팅,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제스처, 뭐 이모트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유저들과 뭐 협업을 한다든지 싱글 플레이어 배틀로얄에서도 뭐 이런 기능으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코덱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음성이 좀 무거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음성 코덱이 어떤 걸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밴드위스를 조금 더 덜 먹고 조금 더 먹고 이런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조금 더 좋은 음질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코덱 인코딩을 할 때 좋은 음질이 좋은 코덱으로 인코딩을 해서 전송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나쁜 환경에 있을 때는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에서 나는 조금 더 좀 저퀄리티의 코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퀄리티의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버에서 저퀄리티의 코덱으로 인코딩을 해서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비복스는 SDK를 적응. 인게임 3D 사운드가 음성 채팅. 네, 맞아요. 인게임 3D 사운드가 음성 채팅에 응용됐다라고 봐주시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복스는 SDK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봐요. 네, 비복스는 SDK를 적용을 해서 테스트가 아까 전에 멀티플레이보다 훨씬 쉬우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게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는지 이제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멀리서 속닥속닥하면 귀신 본 줄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게 붙어있는 게임 뭐 펍지가 됐든 포트나이트도 그런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3D 포지셔닝을 실제 싱글플레이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실 거예요. 그거는 아마 오늘 이거 세션 끝나고 게임 들어가 보셔서 해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제 현재 얼마 전에 개발이 완료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음성 채팅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랑 텍스트 채팅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피치 투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개발된 이유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음성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귀가 좀 안 들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스피치 말로 한 음성 채팅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나의 텍스트 채팅 창에 표시를 해주고 그 반대로 내가 텍스트 채팅으로 이렇게 치면은 음성으로 플레이가 되는 그런 어떤 기능들입니다. 이게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 이렇게 뭐 별풍선 100개 쏜다 그러면은 AI가 뭐 별풍선 100개를 주셨습니다. 뭐 이런 사운드가 출력이 되잖아요. 이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텍스트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변경을 해서 이제 사운드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발사에서는 이렇게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중간에 어떤 뭐 특정한 인풋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뉴라는 말을 갑자기 하면 어떤 메뉴가 게임에서 팝업이 돼서 뭐 스킬 메뉴로 들어가든지 뭐 그런 이렇게 옵션이 나오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스킬이라는 말을 하면 스킬 메뉴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활용하시는 개발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스피치가 들어가면 저희가 텍스트로 컨버팅을 해서 드릴 건데 그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게임 내에 다양한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데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구현 중인 기능 중에 하나가 서버 사이드 레코딩인데요. 음성 채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상 음성 채팅이 있는 게임들 뭐 어떤 게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걱정 뭐 어떤 그런 뭐 욕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유저들을 좀 잡아내기가 사실 좀 힘든 게 음성 채팅 보이스를 전부 다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GM들이나 이런 사람 뭐 아니면은 CS 하시는 분들이 잡아내기에는 좀 저장하는데 부담이 좀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이게 유저가 신고를 누르는 순간에
5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기능을 저희가 현재는 구현 중에 있는데, 이거는 아직 구현 중이라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올 거다라고 말씀만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이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곧 어나운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들 주신 것 중에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영문만 가능하겠죠?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변환하는 거는 구글 API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글이든 영어든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정확도가 얼만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답변 드리는 거는 구글이 정확한 만큼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그러면은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복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이 레벨에서 드릴게요. 이거를 저희가 어차피 백핸드는 저희만의 기술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저희 기술이 노출도 되고, 어차피 여기는 좀 라이트하게 터치하는 세션이다 보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가볍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 게임 서버, 비복스 서버, 게임 클라이언트 이 세 가지 모듈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비복스 액세스 토큰, 그냥 토큰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토큰을 사용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비복스 서버랑 게임 클라이언트랑 대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서버의 개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게임 서버를 저희가 저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비복스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상으로도 이 유저가 이 비복스 서버를 접근을 한다라는 거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안상 좀 잘 보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게임 서버에서 이 토큰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 서버를 여기다가 굳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랑 비복스 서버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거 역시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저희가 간단하게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게임 서버에서 받은 비복스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HTTPS를 사용한 XMP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비복스 서버에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 인증을 하게 돼서 연결이 활성화가 되었으면은 음성적인 트래픽은 R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비복스의 자체 기술로 왔다 갔다 해준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토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복스 서버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은 이 비복스 액세스 토큰을 꼭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비복스 액세스 토큰이 독특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무조건 다른 토큰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이게 유니크 토큰으로 무조건 발행이 돼야 이게 나중에 이슈를 안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복스 액세스 토큰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헤더, 페이로드, 그리고 시그니처. 헤더랑 시그니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생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세션에서는 페이로드, 즉 게임 클라이언트가 비복스 서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으냐라는 거를 이 페이로드 안에 어떤 정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6가지 필드가 있는데, ISS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 ISS는 이슈어라고 토큰을 발행한 ID, 토큰을 사용할 ID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 1이다. 그러면은 이제 유저 1의 ID를 게임 서버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유니크 유저 아이디를 씌워서 이제 인풋으로 주시겠죠. 그 다음에 EXP 같은 경우는 이제 expiration time으로 이 토큰이 만료되는 시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액세스 토큰 하나당 비복스 서버에 되는 액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EXP time, expiration time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이슈어, 사용을 한 토큰을 사용하는 이슈어랑
이 만료되는 시간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게 유니크한 토큰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XA, 비복스 액션이라는 건데, 여기 VX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비복스 서버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채널에 조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VXA가 join. 채널에서 나가고 싶다. VXA가 leav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겠죠. 그 다음 VXA가 시리얼 넘버인데, 이 시리얼 넘버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시리얼 넘버는 별거 아니고요. 이 ISS랑 EXP만 가지고 토큰이 유니크하게 안 나올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유저가 사용할 토큰이 굉장히 빠르게 두 개가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EXP 시간도 똑같고 ISS도 똑같기 때문에 토큰이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시리얼 넘버를 추가를 해서, 시리얼 넘버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게임 서버에서 토큰을 발급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서버에서 어느 유저가 됐든 토큰 하나를 발행을 할 때마다 이 시리얼 넘버를 그냥 일씩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토큰 자체를 조금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랑 T 굉장히 간단한데요. From and Target. 이 from은 토큰을 사용을 할 유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ID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토큰을 할 유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겟 채널이 어떤 건지 여기에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타겟 채널에 비복스 액션이 이 토큰을 활용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토큰 자체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큰 제너레이터라는 그 API 클래스, 이거는 사실상 저희 그 데브 포탈 그 비복스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C++,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로 뭐 랭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가 여기서는 뭐 전체 템플릿을 다 보여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토큰이 생성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6가지 필드를 인풋으로 그 VX Generate 토큰이라는 클래스가 받게 됩니다. 여기 Issuer, EXP, VXA 다 있죠. 이 정보를 게임 서버 또는 어디서 발급하는 주체에서 이거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실제 토큰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헤더, 베이스 URL 인코드라고 저희가 이게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빌트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페이로드, 이 페이로드를 생성하는 거는 이 6개를 다 그냥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로드를 붙이고 이 뒤에 SHA-456 해시를 만드는데, 이거 역시 여기 빌트인 펑션으로 이것도 저희가 다 생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헤더랑 제공해주신 정보의 페이로드랑 이 시그니처를 다 붙여서 토큰 하나를 발행을 하고 이 토큰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토큰 값을 가지고 비복스를 사용할 유저가 비복스 서버에 붙어서 이제 토큰을 주고받으면서 비복스 내에서 이제 뭐 필요한 액션을 다 취한다라고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개념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뭐 비복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디벨로퍼 포털, 즉 이제 저희 비복스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시작을 할 수 있으신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뭐 저희가 세션 끝나고 뭐 동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뭐 외우시기도 쉽겠지만, developer.bbox.com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비복스 디벨로퍼 포털이라고 하는데, 디벨로퍼 포털에 이제 가시게 되고 거기에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뭐 직접 생성하는 방법을 데모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스크린샷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스크린샷으로 우선 대처를 했습니다. 우선 비복스 데브 포털이라는 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데브 포털이라는 데에서 보면은 뭐 앱에 대한 정보, 여기 SDK 다운받고 싶을 경우에는 뭐 다운받을 수 있고, 놀리지 베이스는 이제 문서, 이런 것들을 뭐 SDK에 대한 문서, API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앱을 생성을 해서 비복스를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비복스에 붙은 유저의 CCU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컨펌까지도 하루 정도 걸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비복스 포탈 데모를 스크린샷 데모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비복스 데모 포탈에 일단 developer.bbox.com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세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겠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뭐 이름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패스워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메일 주소를 넣으실 때 회사 이메일을 써 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개개인, 그러니까 1인 개발자들이 너무 많이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이나 뭐 1인 회사도 저희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 저희가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메일 주소로는 좀 알아보기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인 개발자시더라도 뭐 회사가 있으시면은 회사의 이메일을 좀 넣어주시는 걸 꼭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필드를 넣고 레지스터를 넣으시면은 뭐 약간 웨스턴 웹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와 같이 이제 그 유저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저희가 쏴드리고 그 이메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메일 확인을 안 해주시면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메일 확인을 하시면 이런 굉장히 길고 읽기 싫은 어떤 그 terms and condition 이게 정책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accept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2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다 accep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ccept를 하시면은 이제 create organization, 즉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인 개발이면은 상관없어요. 이게 뭐 제약이 걸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여기다가 틱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2명, 3명이라도 작은 인디 개발사라도 회사가 있으시면 이 오게나이제이션으로 해주시고 오게나이제이션 네임이랑 뭐 여기 정보를 넣어주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누군지 알아보고 관리를 해드리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게나이제이션으로 생성하시는 거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게나이제이션 네임은 뭐 그냥 회사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 뭐 오게나이제이션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길게 적어주실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어차피 이름을 넣어주시면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지 다 들어가서 찾아볼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이즈 그리고 컨트리는 웬만하면 넣어주시면 좋은 게 지금 비복스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회사인데요. 지금 한국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 제가 이제 세션도 드리고 한국에서도 서포트를 드리는 만큼 이제 국가별로 시간대가 비슷한 어떤 그런 담당자들이 어카운트별로 좀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이 국가는 웬만하면은 조금 사실상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게 조금 필수가 아닌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오게나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실 때는 이 프라이머리 비즈니스 컨택트에 회사 내에서 비복스 컨택을 담당해 주실 분을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뭐 나중에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걸 사용하시는데 불만이 있으시든지 그럴 경우에 여기 대표자 이제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자는 꼭 비복스를 담당해 주실 분의 이메일을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크니컬 서포트 컨택트는 사실상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다 소개를 받기 때문에 이 필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재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여기 오게나이제이션을 서밋을 하면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모든 오게나이제이션을 다 승인을 해버리면은 저희가 관리가 불가능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회사가 비복스를 사용 요청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보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승인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필터링을 저희가 좀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리뷰 스텝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재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는 비복스 담당자들이 미국 보스턴에 있거든요. 저희랑 13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사실상 승인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저희가 서포트를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오게나이제이션 요청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뭐 개인 메일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비즈니스 사업 개발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메일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회사인데 비복스를 사용하고 싶어서 오게나이제이션 어프로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 혹시 승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의 바로 승인을 해드려요. 물론 저희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뭐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바로 승인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렇게 이제 좀 저희한테 귀띔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됐다. 한국 서포트가 추가됨으로써 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게나이제이션이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모델이 있으세요. 공짜 티어, 엔터프라이즈 티어, 그리고 데디케이트드 호스팅 티어. 이거 하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 티어는 5000 PCU까지 사용이 무료십니다. 이 5000 PCU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게임 PCU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즉 특정된 달의 1일부터 막일까지 비복스를 사용했던 타임 5분 슬롯 중에서 가장 높았던 비복스 CCU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5000 미만이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뭐 인디 개발사나 그런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다운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티켓을 올리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용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한테 이제 티켓을 올리면 저희가 좀 우선순위를 많이 높여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티켓을 올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복스 뭐 포럼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뭐 문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마시고 좀 이래야 되는 좀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한국에 서포트를 두면서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공짜로는 좀 억양이 그렇네요.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저희한테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는데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라는 티어가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라는 티어는 무료 구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대신 엔터프라이즈랑 프리랑 비교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회사라면 저는 엔터프라이즈를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게 이 5000 PCU까지 무료 구간은 없지만 이 5000 이상부터 이 프리 티어에서는 50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근데 엔터프라이즈는 이 5000 PCU 미만은 무료가 아니지만 5000이 넘어갔을 때 프리 티어보다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CCU를 예상을 하고 계시다면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포트 티켓 올리실 수가 있고 서포트 티켓을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추가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데디케이트드 호스팅은 무엇이냐? 이 프리 티어랑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티어는 다른 비복스를 사용하는 개발사들과 같은 쉐어 서버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뭔가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비복스의 어떤 백엔드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유저들이랑 겹치거나 뭐 다른 게임의 유저들이 들어와서 난장물 피운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개발사에서 비복스 서버를 잘못 사용을 해서 특정된 하나의 클라우드 서버가 다운이 됐을 경우에 그 특정된 서버에 같이 접속되어 있었던 다른 개발사의 유저들이 좀 불편함을 겪을 뿐이지 어차피 저희가 서버 한 대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큰 단점은 아니지만 데디케이티드 호스팅으로 넘어가실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 서버를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 개발사들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하던 어떤 문제가 생기든 상관없이 완전히 그 완전히 그 전용 서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버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큰 개발사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프리로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 더 규모가 있으신 개발사분들도 그 프리로 들어오셨다가 연동을 어느 정도 해보신 다음에 실제로 라이브 되기 전에 이거 바꾸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선 뭐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연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될 건데, 여기 앱 대시보드라는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게 될 건데, 여기서 이 부분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여기 오른쪽 위에 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면은 아까 전에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 때 유사하게 게임의 뭐 이름, 뭐 장르 이런 것들을 다 넣고 뭐 게임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이제 좀 대규모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아이콘들을 넣어줘야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 쭉 있을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는지 좀 편리함은 있는데, 뭐 굳이 게임이 하나다 그러면은 뭐 굳이 넣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 이름 역시 뭐 예를 들어서 비복스를 런칭할 때쯤이면 아마 게임명이 정해지지 않으셨을 확률이 매우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임명도 뭐 프로젝트 J, 뭐 프로젝트 Z 이런 걸로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런칭 전에 뭐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이거는 사실 제대로 된 게임 이름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아까 전처럼 그 관리를 해드릴 때 훨씬 더 좀 더 수월하게 무슨 게임인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유니티를 사용을 할지 언리얼을 사용을 할지, 또는 뭐 유니티도 언리얼도 아니고 자체 엔진이어서 비복스 코어를 사용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주시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을 하실 건지, 여기는 하나만 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틱이 가능하니까 쭉쭉쭉쭉 틱을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엔진을 선택을 하는 거는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대형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 오그를 생성하실 때 계정을 사실상 2개를 만드셔서 뭐 유니티용 그리고 언리얼용 이런 식으로 이제 2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셔서 편하실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까지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앱을 다 완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특히 언리얼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조금 많이 참고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도 비복스라는 플러그인이 따로 존재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데,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되는 비복스 플러그인은 언리얼에서 저희 SDK를 갖다가 래퍼를 씌워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떤 이슈가 왜 발생을 했는지 드릴 수도 없고, 심지어 저희 언리얼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저희 비복스 포탈 내에서도 여기 다큐멘테이션 쪽으로 들어가면 언리얼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왜냐면은 언리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언리얼에서 따로 이제 문서들을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플러그인으로 받으신 분들은 모든 서포트와 문서는 언리얼에 문의를 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언리얼 SDK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언리얼 SDK를 받으셔서 연동을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뭐 이슈가 있으실 경우 티켓을 올려주셔도 되고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랑 코어는 동일하세요. 비복스 SDK랑.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졌고 오그도 만들어졌고 비복스 계정도 활성화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 비복스 SDK를 어떻게 다운을 받고, 비복스 SDK 내에 사실 여기 탱크 게임이라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탱크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복스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탱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까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거는 미리 좀 리코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레코딩 하신 거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그 비복스 앱이 만들어졌을 때 아래에 보시면은 그 비복스 앱이 그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으셨잖아요. 거기에 그 비복스 앱에서 들어오면은 사실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샌드박스 환경도 있고 프로덕션 환경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수정도 할 수 있고, 여기 API의 정보가 이 아래 노출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금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섹션으로 넘어가시면 네,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 계정은 유니티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니티로 만들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윈도우라는 걸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 언리얼이 됐든 SDK 뭐 유니티가 됐든, 조금만 돌아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언리얼이 됐든 뭐 유니티 SDK가 됐든 아니면 비복스 코어가 됐든 필요하신 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니까요. 유니티 데브위크니까 유니티 SDK를 다운로드 받아서 탱크 샘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실 건데, 뭐 지금 다운로드 받는 것도 지금 421메가죠. 421메가니까 다 대기하기가 좀 길어서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여기서도 살짝 편집이 들어갈 건데, 네,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그냥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세요.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 아래 두 개의 폴더가 보이는데,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런 구조로 다운로드가 잘 받아졌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니티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그냥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비복스 샘플 데브위크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우선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저기 메뉴에 에셋의 임포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유니티를 좀 오랜만에 만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버벅거렸습니다. 네. 임포트 패키지를 하셔서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으신 경로에서 비복스 릴리스를 클릭을 하셔서 로딩을 하시면 에셋 쪽에 로드하고, 에셋 쪽에 비복스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비복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샘플 들어가서 탱크 유니티 게임 샘플로 들어가시고, 그 아래 씬으로 들어가서 메인 씬을 일단 로딩을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이제 게임을 로딩을 했을 때 저희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에 들어가셔서 비복스 매니저라는 CS 파일을 우선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뭐 좀 나름 긴 어떤 그런 이런 그 스크립트가 뭐 그렇게 길진 않죠. 거기 나오는데, 여기 스타트 부분에 이 네 가지가 있으세요. 여기 스트링, 도메인, 토큰 뭐 이렇게 네 가지 필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디벨로퍼 포털에 있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기 대시보드 앱 대시보드가 로딩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요 아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API 정보가 있어요. 그 앱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 아래 비복스 API 정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필드를 갖다가 복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앱을 생성하시면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엔드포인트 API를 스트링에다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 도메인 값을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 토큰 키죠. 토큰 키 아래 보시면은 이슈어인데, 이 이슈어를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크릿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토큰 이슈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레코딩 했을 때 이게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플레이를 누르고 에러 나기 전에 제가 정상적으로 했네요. 여기 혹시 몰라서 여기 멤버 베리어블이라는 부분에서도 똑같은 필드들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전이랑 동일한 4가지 필드가 되어 있어서 기재되어 있어서 여기도 똑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이슈어도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 시크릿 키도 역시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세이브 해주신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에러가 나요. 근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로그인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은 여기 에러가 뜨죠. 이게 어떨 때는 샘플을 로딩을 해서 이 필드를 다 넣은 다음에 플레이를 했을 때 에러가 뜨더라고요. 로그인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냥 유니티를 다 꺼셨다가 다시 로딩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맨신에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네, 여기 비복스 1이라고 저는 유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리코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른 PC에서 이제 여기서 조인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음성 채팅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비복스 1은 들어갔죠. 이제 비복스 2번 유저가 곧 들어올 겁니다. 다른 PC에서 접속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비복스 2가 들어왔죠. 비복스 2 유저가 마이크 사용 중. 그런데 지금 여기 잠시만요. 여기 사운드가 지금 좀 약한 것 같은데 이거 사운드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운드가 왜 안 나오지? 여기서 지금 원래는 어떤 사운드가 플레이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건가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야? 이건데. 네. 이거 또 캡처 이것도 아까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잘 됐는데 역시 대본은 항상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운드가 플레이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여기 이제 비복스 2번 유저가 들어오자마자 비복스 2번 유저 마이크에서 비복스 2번 유저가 들어왔다라는 말을 하고 이 비복스 1번 유저가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일 건데 이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사운드가 이상하게 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서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제가 설명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비디오로 녹화가 되면 사운드가 잘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비복스 2번 유저가 여기서 들어와서 사운드를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이 사운드를 그러니까 비복스 2번이 마이크를 가지고 비복스 2번 들렸었나요? 신기하네요. 비복스 2번 유저가 들어와서 비복스 2번 유저가 테스트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비복스 1에서 그냥 마이크 사용 중. 속삭이나요? 속삭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잠시만요. 저희 지금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들리시나 한번. 비복스 2번 들어오고 들려요? 비복스 2 안 들리나 봅니다. 마이크 사용. 네, 그래서 네, 사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였었는데 비복스 2번이 이게 마이크로 말을 하면 비복스 1번 스피커에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사실 여기서 데모를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로 이제 비복스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탱크 게임, 요 게임에 대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도 이 SDK 안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비복스를 이렇게 연동을 하면 사운드 플레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샘플 앱 데모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비복스가
비복스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비복스가 어떤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복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디벨로퍼 포털에 어떻게 가입을 하고 다운로드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지, 거기까지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조금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분들을 모셔놓고 그 API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좀 좋다라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세션도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좀 반응이나 호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비복스에 관련해서 제가 비복스는 좀 많이 좀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은데 Q&A 있는 거 한번 답변을 드리고, 놓친 게 있다면 네, 그리고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까 들리셨었나 보네요. 제가 사실 지금 여기서 아마 저희 스피커가 안 켜져 있어서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다행이네요. 이거 유튜브에 그 녹화해서 나가면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비복스 유저가 마이크 사용 중. 네, 그게 맞아요. 다행이네요. 비복스에 대해서 서버 기기를 마련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요, 서버 기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디벨로퍼 포털에서 앱을 생성을 하시면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API 그 필드 있잖아요. 그것들 자체가 실제 저희 비복스 테스트 서버에 붙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따로 서버 기기를 마련하실 필요 없고, 그 생성된 API 정보들만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따로 질문은 답변 안 드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여기에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 오늘 세션은 웬만하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 이번 주 나머지 데브위크에 대해서 저희 홍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유니티 서버 호스팅 그리고 이제 비복스를 사용한 음성 채팅 솔루션에 대해서 세션을 발표를 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균석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매니저 분께서 워크플로우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소개에 대한 세션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목금 백트레이스나 뭐 DCC 라운드 트립, 그리고 페이셜 AR 리모트 캡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발표 자료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이런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뭐 1등 하시는 분은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2등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디저트 기프티콘 이런 다양한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디벨로퍼 위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피드백도 들을 겸 해서 이제 NPS라는 서베이를 해주시면 역시 1등 하시는 분께 갤럭시 노트 S10 플러스, 2등은 바비큐 바사삭 치킨,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리고 있고요. 서베이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퀴즈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 가장 좀 핵심을 짚어주시는 질문 같은 걸 해주신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한재환님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양유승님께 저희가 유니티 툰 쉐이더 2.0 슈퍼 테크닉 책을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자분은 여기 안내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저기 이메일 주소로 여기 아래 보시는 이 내용을 담아서 메일을 주시면 네, 일괄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셋 스토어도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티 프로 라이센스를 구독을 시작하시는 퍼블리셔 분들께서 퍼블리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 unitysquare.co.kr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가 좀 많죠. 네, 그 유니티 웨비나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비복스 음성 채팅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음성 채팅을 어떻게 사용 시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비복스 음성 채팅에 대한 뭐 좀 더 비즈니스적인 거 포함해서 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저희 5월 28일 목요일 4시에 웨비나로 세션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웨비나는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 웨비나를 참석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세션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멀티플레이랑 비복스에 대해서 다른 문의가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마우스가 어디 갔지? 네, 오늘 그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좀 열심히 준비한 나머지 데브위크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서베이도 해주셔서 상품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